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교 학점제가 이제 오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에 균형 있게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될 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충청북도는 이런 가운데 내년까지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충북시사토론 창에서는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 나와주신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박진희 청주지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손기양 교육과정지원팀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전교조 충북지부 김영훈 정책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경천 부위원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교 학점제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그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을 취득,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네. 저희가 고교 학점제의 도입 일정을 준비하였는데요. 네. 저희 2021년에 모든 이제 연구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고교 학점제의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 24년까지는 부분 도입기로 초중등 교육법 등 제도를 정비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학점을 전환하고 모든 선톡 과목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되고요. 미이수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네. 예. 고교 학점제를 이렇게 시행하려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미래 사회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등이 그 추진능화 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경제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이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진로 개척 역량을 이렇게 길러줘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이 잠자는 학생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 의욕이 좀 없어서 무기력한 학생, 그리고 관심과 흥미가 없는 수업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학생들에게 네.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네. 오늘 모이신 분들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신지 필요하다고 일단 보시는지 그것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손 팀장님 말씀을 계속 하셨으니까 나머지 세 분께 이건 좀 바로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예. 최근 5년간 충청북도 교육청 통계를 보면은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가 학업과 학교의 부적응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그만둬요. 이건 어떻게 보면 현재 교육 방법, 즉 기존의 교육 방법으로는 아이들의 그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고교 학점제는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이다 이렇게 보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현장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소통이 잘 된 후에 시스템이 잘 갖춰진 다음에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 회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이런 얘기들이, 이런 논의들이 토론이 진작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불과 4년 후면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고교 학점제 전면 실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은 너무 불안해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우왕좌왕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대 정신으로 보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그 미래 교육 역량으로 보나 고교 학점제는 이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필수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미래에 있어서 역량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개성, 존중, 수준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해서 고교 학점제로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성공시킬까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중단할까를 논의하는 단계인 것 같아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참 그게 너무 답답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진로를 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현실인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리려고 하는 제도가 고교 학점제인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점이 안타까워요. 네. 잠깐 여기도 개인의 의견을 좀 밝혀주셨는데요. 일단 네. 제가 순서대로 듣기로 했으니까요. 또 좀 자연스럽게 김영훈 네. 시장님이 좀 답변 겸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님들 많은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진로 교육이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동감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고교학점제에서는 선택 과목의 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확대를 한다면은 학생들이 그 과목 등에서 선택을 해서 자신의 진로를 자동으로 개척해 나갈 거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중심의 정시 중심의 체계가 아니라 학생부 중심이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대입 개편이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올해서부터 서울 지역의 16개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이 40%로 확대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도 수능 중심 과목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는 거죠. 자신의 진로와 적성과 흥미, 이게 기준이 아니라 어떤 수능 과목이 더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쪽으로 몰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갑자기 교사의 증언 없이 전공 과목으로 한두 과목을 가르치던 교사에게 비전공과 더불어서 3-4개 교과를 가르치도록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사들이 감당한다 해도요, 문제는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고등학생들은 대단히 불안감이 높은 시기입니다. 예. 성적이라든지 진로 진학이 대단히 큰 어려움이 겪고 있어서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밀착을 해서 상담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온통 갑자기 맡게 된 다과목의 준비에 빠져가지고 그런 자신의 본연의 역할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 여론들이 높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고교학점제로 기대되는 효과를 이렇게 올 8월에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이 자료를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이제 학생의 61%가 학생의 적성 및 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생의 수업에 대한 흥미도 및 참여도가 증가할 것이다. 우리의 고민, 잠자는 학생의 고민이 이제 많이 해소되는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도 기대 효과를 이제 도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가장 많은 도민이 이 진로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에 유사하게 진로 선택에 따른 다양한 과목의 선택으로 이런 학생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자기주도적인 진로 개척 역량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참여형 중심 수업과 평가로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지회장님은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의 효과는 그야말로 그 정책의 취지에 맞는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이게 우리 김영훈 실장님 말씀처럼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죠. 특히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입시가 거의 블랙홀이었잖아요. 어떤 좋은 정책, 취지의 정책을 갖다 놔도 현실에서 우리 학교 안에서 이게 구현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이런 새로운 교육 정책, 혁신적인 정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너무나 그 치열한 경쟁 교육, 입시 제도 때문에 이제 모든 정책들이 다 이 입시라는 블랙홀에 다 빠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도 취지는 참 좋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효과를,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우려들은 사실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혁신을 하지 않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고교 체계가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등학교까지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학교에 입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경험, 뭐 그 양적 질적인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런데 고교 학점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교 체제, 이런 고교 체제가 사실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체제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어떤 교육적 차별이나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기제가 되는데,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다면 이런 부분에 조금 방점을 찍혀서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교학점제 일정도 아까 잠깐 이렇게 표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특히 이제 2021년 올해부터도 많은 학교가 이제 연구 선도학교로 지금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충북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팀장님?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연구 선도학교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아니고요.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고교학점제의 제도를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제가
주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연구 선도학교가 어떤 과제가 있는지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교 이제 학점제의 연구 선도학교에 이런 단계가 있는데요. 준비 단계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규정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돕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서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박람회 등 선택 과목을 안내하고요. 학생들은 이제 수강 신청을 해서 개인별 시간표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학점제에 맞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나 과정형 평가 이를 통해서 책임 지도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학점제형 공간 조성은 이 학생들이 개인별 시간표가 있으니까 대학 때처럼 공강 시간이 나오게 돼요. 그 시간을 지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홈베이스, 네. 도서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내년까지 충북에서는 도내 전체 일반고를 다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로 지정할 계획이신 거 맞습니까? 네. 이제 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학교의 여건에 따른 제도를 준비하는 학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규모가 크냐 작으냐 또는 대도시에 있느냐 농산어촌에 있느냐에 따라 그 인프라가 다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학생 참여형 수업과 평가, 학교 문화 이런 것들을 제도를 준비하려면 모든 학교가 이렇게 연구 선도학교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충북에서는 다 일단 가겠다라는 그런 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전국 17개 시도가 다 가진 않을 텐데요, 그죠? 내년도에는 이제 84%의 이제 전국에서 고등학교 그리고 네. 후년에 2020년도에는 거의 100%에서 연구 선도학교를 하도록 이제 교육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연구 선도학교 내용까지도 좀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다른 세 분은 도내에서 지금까지 실시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 실장님, 의원님, 예, 말씀 듣겠습니다. 예, 교사들은 압도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네, 예, 저희 정교조 충북지부가 7월에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9명이 선도 연구학교 운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좀 분명한데요.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충실하게 지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그대로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하지만 입시 중심의 과목들은 그대로 이수를 해야 되고 또 그전에는 특목고에서만 진행이 됐던 전문교과 완이 이제 전문교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교과 완을 이수해야 되는데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과목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나 희망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예전에는 안 해도 됐던 걸 이제는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역을 걸으면서까지 인근 학교에 공동교육과정을 참여해야 되고 매 시간 이동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학급 공동체까지 흔들려서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감도 크게 훼손된 상황으로 큰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예, 최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이런 아직까지 뭐 연구 선도학교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 성과 평가에 대한 건 좀 하반기 때 이제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짚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교육청이랑 아이들은 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예. 문제는 이제 교육 현장이란 말이죠. 교원들이 매우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서로 소통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교육청에서는 잘 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교육 현장은 이거 문제 많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지금 실장님도 그렇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교육청에서 뭐 성과 평가를 하기 이전에 좀 현장과 좀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이제 행정검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연구 선도학교에 대한 평가를
한번 냉정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좀 소통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준비가 다 잘 됐다고 또 자평을 하시나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습니까? 이제 연구 선도학교는 보통 1단계에서부터 이런 교육 과정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교사와 전체 학생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 과정, 자신의 학교의 교육 과정이 어떻는지 살피는 단계가 이루어지고요. 이제 연구학교 두 번째 회차가 되면 아,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이 이런 바꿀 필요가 있구나. 이런 학생의 진로 선택을 위해서 해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이제 3년 차 정도 되면 이제 책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 아까 조사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한두 과목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80%지만 4-5과목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좀 더 현재 섬세하게 분석하고 컨설팅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연구선도학교 담당자들이 모이는 그 진로 이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동아리 나침반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자신의 선생님들끼리 이제 자발성이나 능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청과 상관없이 토요일 날 이런 하루 종일 연수를 만들어서 공부도 하시고요. 이런 자발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저희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요. 실제로 고교학점제를 잘 아시는 연구학교나 선도학교의 담당자분들은 외려 선생님들을 설득하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런 편이고요. 그 이외의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 제도뿐만이 아니라 이때의 수업과 평가도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담당자분께 연구학교, 선도학교 선생님들 어렵다고 하는데 무엇이 가장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수업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정말 이렇게 뿌듯했다고 그러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학교가 이제 수업을 고민하고 어떻게 참여형 수업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선생님들의 다과목 지도를 이렇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 의원님은 이제 학생들도 만족하고 있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회장님 보실 때 학부모, 학생들을 다 대표하시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연구, 선도학교에 대해서 만족도, 학생들은 많이들 만족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중간 결과를 보면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는 높아요. 절반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역시 이제 선생님들께서 우려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 우려는 정말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교 학점제든 뭐든 교육 정책들을 현장에서 안착시키시는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선생님들의 자발성이나 주도성 없이는 어떤 교육 정책도 사실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현실이 이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죄송하지만 자화자찬만 하시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침판이라는 이제 그 단체 연구 단체가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긍정적인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주 소수라면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연구선도 학교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제도의 미비점, 보완점들을 미리 알아서 이제 개선해 나가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는 소인수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수업을 개설해서 들을 수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몇 개 학교들이 같이 이제 이게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의 연구선도 학교가 거기서 몇 과목 더 개설하는 수준이면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전국에서 서너 번째로 연구선도학교를 도내 전체 운영했다라고 홍보하는 용으로 쓰시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학부모도 어떤 학생들도 자신들이 결과를 알 수 없는 어떤 실험의 대상이 되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실험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훨씬 더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영훈 시장님은 이제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조목조목 다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수치화한 결과, 이른바 설문조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설문조사 개요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7월 14일에서 7월 19일간 6일간 진행했고요. 충북 지역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 응답은 총 614명이 해주셨는데요. 전체 충북 고교 교사 대비 응답률은 16%로 보여집니다. 주요 설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고교 교사들 86%가 현재처럼 교사 증원과 업무 지원 없이 이루어지는 선도 연구학교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한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교사들의 행정 업무 경감과 다과목 담당 교사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93%의 교사가 지원이 없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충북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육력 약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충북 고교교사 85%는 다교과 다과목 지도에 대해 교사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으며 75%의 교사는 학생 개인별 수강으로 학급 공동체가 약화되어 생활교육 상담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충북 교사들은 고교학점제가 진로 교육이 아니라 입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는 학교 과목 선택권 확대를 통해 진로 맞춤형 교육이 실현된다고 밝혔지만요. 86%의 교사는 대학 진학에 유리한 과목 중심으로 선택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목고 중심으로 개설되던 전문교육과 완이 일반고에서도 개설되는 현실에 대해서 71%의 교사가 진로 희망과 학생 수준을 고려한 선택이 아니라 대학 입시에 유리함으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교조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도 뭐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와 비슷한 시기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고교교사 2,2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요.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교원 10명 중에 7명은 고교학점제 시행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과목 선택이 확대될 경우 교사 수급이 우려가 되느냐라는 질문에 90%가 그랬다고 응답했고요.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 위주의 선택, 이수하기 쉬운 과목 쏠림 문제 등에 대해서 역시 90% 이상의 교사들이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요. 네. 고교학점제가 어느 학년 계층 학생에게 가장 불리할 건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위권이 50%가 불리할 것이다 라고 교사들이 응답을 했고 네. 중위권은 25%, 상위권은 10% 조금 넘게 응답을 했습니다. 예. 고교학점제가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좀 더 다양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형식적인 이수나 좀 더 쉬운 이수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결과들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좀 분석하고 계신가요? 일단 학교 전교조나 교청의 설문조사나 거의 동일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완전히 고교학점제 제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었고요.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선도 연구학교 진행이 무리다라고 응답을 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님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우리 학생들이 좀 수업 시간 때 정말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촉발시킬 수 있는 제도다라는 기대감이 많은데요. 현실에서는 이 대입제도의 개선 부분들, 또 교사가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전혀 조성되지 않은 채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분들은 기존의 선생님들이 수업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이나 상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활동들 또 학교 적응 활동들을 지원해 줬는데 오로지 충북교육청에서 선도연구학교를 강행했기 때문에 또 선도연구학교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선택 과목의 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까지 나타나냐면 과학 같은 경우, 과학 1과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서 기준 시수는 5단위지만 1, 2학기 3단위씩 해서 총 6시간을 가르치던 것을 최근 들어서 학기제 운영 때문에 4단위로 다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실한 깊이 있는 공부도 안 되고 더 중요한 문제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지식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많은 교사들이 노력해서 수업을 혁신해 왔는데 그것이 과거의 방식으로 지식 암기 방식으로 퇴행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진로교육을 가장 중심에 놓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하다 보니까 정반대의 결과 입시교육의 강화, 지식교육의 강화로 매몰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자신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교원단체에서 지금 이런 결과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 밖에 더 예상되는 문제점 말씀하지 못하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 방금 연장선상에서 선택 과목의 확대, 현실은 진로 교육의 강화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진로는 정말 다양합니다.
대학 전공에 있는 부분들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과목을 다 개설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가장 여러 전공에 여러 진로에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과목들을 중심에 놓고 또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과목들을 저희가 확충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요. 현재 고교학점 제도 자체는 1학년 1학기까지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통교과를 이수하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진로 교육에 자신의 진로에 따라 과목들을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학생들은 대단히 이 교육 체계에서 상당히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또 다국과에 발목이 잡힌 선생님들의 적절한 컨설팅과 상담이 없다면은 이런 학생들은 대규모 사설학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좀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부실화, 학생의 불안감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도의 도입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선도 연구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 교사들은 좀 불안하기만 합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조금 전에 탐구 과목을 6단위에서 학기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줄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탐구 과목 제가 이제 전공이 과학인데요. 그 국어에서 문학이나 독서, 미적분, 기하 이런 것들도 보통 이제 기준 단위 5단위에서 학점제로 4단위 운영합니다. 그러면 화학이나 물리나 생물도 그것과 유사하게 이제 4단위로 맞춰서 운영을 하자. 그러면서 이 단위 수가 넓다는 거는 학생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생님들과 이렇게 무조건 강행하기보다 선생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전체 학생이 어떤 것이 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느냐, 맞춤형 교육이 되느냐를 이제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될 학교 문화로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주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교원단체 함께 고민해 주시는 대입제도와 연계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5년도에 이제 본격 시행되면 28년도에 아이들은 대입이 되고요. 그러면 4년 예고제로 24년도에 이 학점제에 맞춘 대입 방안이 나옵니다. 현재 그래서 학점제에 맞춘 미래형 대입 방안이 연구가 착수되고 있고요. 2024년 서울대학교에서 입학전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 일부 대학에서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한 필수 권장 과목 또는 권장 과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학교에서 충실한 학교생활 충실도를 우리는 중요하게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대학은 학생이 어떤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왔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어떤 학교생활을 보내고 왔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연구 선도학교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 굉장히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을 하고요. 대학에서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오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다양한 과목을 선택했는지에서 이런 주도성이라든가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높이 사서 사실은 굉장히 진학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또 학부모 단체에서는 또 이와 관련해서도 성명서 일단 발표를 하셨어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청주지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신 건가요? 이제 저희의 요구는 그랬어요. 선생님들 현장의 요구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 교육청에서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요구였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단체 자체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 취지에 공감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고교학점제 이거 뭐 성공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상태로는 저는 필패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시대 정신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렵다,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들께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희 이제 성명서에도 있지만 그렇다면 과연 지금 현재 산업화 시대에 맞춰서 짜여진 이 교육 과정이 계속 가는 게 과연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진로와 상관없는 과목들을 아이들이 정말로 상위권 아이들을 위한 수업들을 들으면서
나와 상관없는 그 수업에서 그냥 네. 자는 게 옳은 것인지 그 문제의식 저희도 갖고 있고요. 단지 이제 고교학점제를 이제 전교조가 이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떤 고교학점제냐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교학점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현장에 오냐에 따라서 열렬하게 환영할 수도 있고 열렬하게 거부할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의 이제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진로 교육들 또 우리 학생들 전교 1등뿐만 아니라 상위권 학생들만 아니라 진짜 학교의 모든 아이들을 다 아우르고 이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교육은 저희도 오랫동안 또 그 목적으로 저희도 생긴 단체라고 전교조 생긴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현재 지금 충북교육청에서 선도연구학교를 작년 9개에서 올해 갑자기 39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아까 말씀 잠깐 있었는데요. 선도연구학교라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적 자원도 일부 지원을 하고 그 상태에서 제도를 운영할 때 거기서 이 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데 교육청이 인원을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총 정원제에 묶여 있고 교육부가 TO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임의로 부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산 부분들은 지원을 하겠지만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내려왔는데 이 선도학교에서 경험을 실행을 해봤더니 사실은 정반대의 효과들이 나타나더라. 입시제도가 지금 학부모 단체나 저희 전교제가 추구하는 정말 참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입제도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최 의원님은 계속해서 이제 소통, 현장의 어떤 네.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네. 양쪽의 이런 첨예한 입장차를 함께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첨예한 입장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겠죠. 지금 뭐 박진희 회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결과적으로 내용이 똑같은 거 아니냐. 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이 괴리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교육청에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대화를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도 전교조에서 말씀하셨지만 보편적 과목과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과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고교학점제가 그걸 지금 찾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다만 이것들을 좋은 고교학점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네. 현장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좀 구체적인 좀 어려움에 대한 얘기, 입장차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당장 내년에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교원 단체에서 설문조사도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학부모 단체에서도 설문조사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매우 공감한다가 현재 다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본의 기관이 어디냐, 어떻게 추출했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도 매우 공감한다, 대체로 공감한다가 80%입니다. 그래서 이 그런 좀 더 이렇게 반대의 의견은 저희가 수렴을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도 또 어떤 이렇게 학생들이 잠자는 학생을 깨우고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잠재력을 높이는 그런 시대적 사명은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진로 선택이 중요하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공통 과목이냐 선택 과목의 비중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는 선택 과목이 증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54%, 56%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학생의 기본 학력 향상에 두어서 공통 과목이 증가해야 된다라는 비율이 46%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목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이 다른데요. 이것은 작년에 국가교육회의에서 학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38%가 학생은 자신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는 곳이라고 학교를 정의했고요. 선생님들은 69%가 학교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걸 배우는 곳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고교학점제를 전면 반대한다 이러다기보다는 이제 학생과 학부모 또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 교육에 대한 시각차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토론을 보니까 주로 이제 추진하시는 내용을 쭉 설명을 자꾸 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들을 주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를 어떤 대안이랄까요? 그런 점들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분 모두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예, 일단 계속 뭐 말씀하셨지만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가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현재 같은 입시제도 하에서 우리 아이들이 오롯이 입시랑 상관없이 수능과 상관없이 나의 진로에 따른 수업을 열심히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접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수능에서 그러니까 정시 비중을 확실히 줄여야 되고요. 이거는 뭐 말씀하셨듯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교육부,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현재 도입을 준비하고 연구 중입니다. 네, 정시는 확실히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정시에 대한 평가도 지금은 뭐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제로 전환해서 자격고시화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고교학점제 내에서 내신이 2, 3학년은 성취평가제잖아요. 그렇죠?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성취평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ABC가 그렇죠. 그 말씀을 적용되고 드리는 있습니다. 거예요. 네. 1학년 때 지금 상대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절대평가로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1, 2, 3학년 모든 교과에 대해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우리 입시 지금 줄 세우기에 대한 이런 입시 경쟁교육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바꿔서 대입을 바꿀까라는 발상의 전환도 이번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다른 분도 의견 또 있으십니까? 저는 예, 하여튼 뭐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청에서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소통이 아니라 TFT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교육청, 그다음에 학부모 단체, 그리고 교원 단체에서 TFT 팀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좀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이 고교학점제가 좋은 고교학점제로 지역에서 안착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2025년과도 상당히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고교학점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돌아가시면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논할 수 있는 TFT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다른 분들 또 의견. 예, 실장님. 학교 현장은 최근 고등학교 현장은 최근 10년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좀 갈리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진로를 중심으로 꿈을 키워주는 교육을 담당했었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종합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이 또 본인이 원하는 진학 성적을 올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고교 현장을 아주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큰 지렛대가 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공정성 시비에 좀 휘말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자체의 능력도 있지만 학교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들이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중들한테 공격을 받는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 예전에 되게 무척 중요했던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부분들의 학생부 기재도 줄어들었고요. 이제 남은 거는 교과 세부 특기사항 500자씩 모든 과목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종합전형에서 입시의 규정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이 공격을 받았을 때 많은 선생님들은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교과 선택의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이 종합전형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고 고등학교 현장을 의미 있게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런 큰 기대감을 갖고 처음에는 찬성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올 2월에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종합계획이 발표됐고 그 다음에 충북교육청이 작년 9개에서 올해 39개로 대폭 확대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교육부가 발표하는 이 제도 그대로 가다가는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쌓았던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교육 수준에 향상시켰던 노력들이 오히려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희망으로 생각했던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은 주저앉고 재앙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은 사실 많은 부분들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10시, 11시까지 밤에 남아있기 때문에 또 불안감이 크고
진로 진학 부분들, 성적들, 교우 관계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상담 안 해주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노력을 해왔습니다. 교사들이 다교과 다과목의 부담스러운 이유는 그거를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학생 상담이나 수업의 혁신들을 또 의미 있는 교육 활동들을 만들어냈던 그정의 과정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교사들이 느끼기에는 충북교육청이 선도연구학교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선택 과목들을 이렇게 자꾸 확장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이 또 우리 사회가 일궈내왔던 고교 교육의 정상화, 고교 교육의 발전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충북교육청은 당장 그 선도연구학교 진행들을 내년에 저희가 알기로는 세 군데 교육청에서 전면 실시를 이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 너무 무리입니다. 지금 당장 선도학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현장 교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됩니다. 자칫 이것을 충북교육청의 성과로 삼아서 성과를 삼기 위해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라면은 도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이 어떤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대학의 입시가 정시가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학교의 교육과정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기록되었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우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을 굉장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시가 증가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학생들이 수시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미래를 준비하는 과목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학교의 변화를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불과 2, 3년 전에 학교예요. 개정교육과정의 전에 학교고요. 현재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는 하지 않아도 많은 학교입니다. 그러면 과거는 교육과정에서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됐고요. 현재는 학생의 진로에 따른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자신 개인별 시간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업도 이 한 선생님에게만 배우던 것을 다양한 전문가에게 배우고 교실에서 배우던 걸 다양하게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학생은 전부 더 주도성을 가지게 되고 학교가 더 활기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활기차졌다. 그리고 연구선도학교가 학점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점제를 준비하는 학교고 현재의 교육과정을 굉장히 내실 있게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그 효과가 대학의 입학 전형에서 좋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 토론 이제 마무리 발언 짧게 한 말씀씩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좀 듣도록 하죠. 저는 코로나19 이후 교육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이 교육계가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도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과거의 교육 방식으로는 아이들의 다양성과 그다음에 개별성 또 미래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고교학점제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방식도 여러 가지를 좀 시대에 맞게 검토되고 또 교육계에서 실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고교학점제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 특히 새로운 교육 방식과 관련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정책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요. 특히 성과 평가하는 부분에서 집중해서 볼 것입니다. 연구학교, 선도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잘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지켜볼 거고요. 아마 2025년도까지 이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교원 간에 많은 다툼도 있고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교육청을 위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는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겠지만은 논란거리가 될 때 우리가 때로는 도의회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서 잘 지켜보고 또 고교 학점제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 회장님. 저는 좀 전 김영훈 실장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시는데 정말로 교육청만 잘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교육청과 교원 간의 소통만으로 모든 정책들을 다 성공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고교 학점제 자체가 교육 자치 능력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 대한 어떤 그 해석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지금 고교 학점제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이벤트성이고요. 뭐 저 같은 어떤 단체 대표, 학부모 대표들이 주로 참석하는 반복해서 참석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거든요. 그것보다는 저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학부모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교 학점제가 정말 어떤 정책인지 알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 동의합니다. 네. 예, 김 실장님 마무리 발언 짧게 듣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교육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 주체들이 모여 슬기롭게 어떤 학생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의 이 고교 학점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당초에는 저희도 희망으로 보고 접근을 했지만 이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하는 과정에서 특히 대입제도 개편은 2024년으로 연기가 돼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이 가장 변혁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크게 변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에서 우리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됐든 새로운 교육제도가 됐든 새로운 입시 제도에 맞춰서 저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논의들이 없이 형식적으로 과정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충북교육청이 좀 깊이 인지해 주시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교육 주체들과 계속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 팀장님. 네, 이런 설문조사도 해주시고 또 형식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따끔한 말씀도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선생님들은 학생 한 명 한 명 수강 신청해야죠. 아이들 진로 상담해야죠. 그리고 자신의 교육과정 학교 바꿔야죠. 정말 열성을 쏟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하면 먼저 다과목지도 공간 그리고 교육격차 책임교육 이런 저희가 해결해야 될 많은 것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적 격차라든가 오늘 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기는 혁신 교육 지역 사업, RIS 사업, 그다음에 국립대 육성 사업들과 함께 하면서 각 북부 지역, 남부 지역에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분소를 세우고자 이런 논의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학교와 교육청만 이렇게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대학, 학부모 단체, 주민, 교원 단체가 함께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더 좋은 이런 고교학점제 우리 학생들을 더 희망이 있는 학교 교육으로 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교학점제 살펴봤습니다. 변화에 대한 큰 기대 또 우려와 문제점이 공존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